네, 이번 주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상당히 좀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가을철에 이 메이저리거의 이 강정호 선수도 가을철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 오프를 맞았죠. 이렇게 선수들 있을 때 건강 관리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현재 다소 부상의 위험이 있는 건지, 그리고 다음 경기에 등판시켜도 될지 선수들 건강 체크해보고요. 오늘의 컨디션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MVP 해설에는요, 한양증권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소 좀 전반적으로는 우울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지금 한 6연패 당한 것 같은데요, 제가. 네. 계속해서 좀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금리 좀 얘기 나오면은 괜찮아질까 했었는데, 또 그리고 나서 뭐 금요일 날 좀 반짝하더니 오늘 또 거래량 굉장히 좀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좀 안 좋은 모습들 많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예상치를 계속 하락하면서 좀 시장에서는 안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또 매도로 또 전환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전환됐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허 의원님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 시간에 그 조영구 전문가님인가요? 셋이서 아 뭔가 오르긴 하는데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거래소는 그랬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뭐 거의 거의 안 빠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종목으로는 또 소형주가 워낙에 세가지고 또 큰 종목 중에서 일부 뭐 한 급락 나오고 하는 종목도 일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저는 그 거래대금 보다 보니까 저렇게 또 코스닥 소형주 거래대금이 많았던 게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절반 이상이 다 소형주가 오늘 거래대금이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점유했기 때문에요. 계속 그 조그만 종목으로 해서 매매할 만한 종목을 막 찾아 들어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좀 들고 갈 만한 종목들보다는 짧게 끊어가면서 트레이딩 하는데 투자자들이 좀 더 집중했던 하루인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펼쳤을까요?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오늘 1번 타자입니다. 대한항공이 차지했고요. 2번 타자는 ITX 시큐리티, 3번 타자 동원수산, 4번은 SGA, 5번은 보혜양조였고요. 6번 타자 한국정보인증입니다. 7번은 흥하해운, 8번 삼성전자, 9번은 현대중공업이 차지했습니다. 쭉 보면은 오늘은 상당히 좀 극과 극이에요. 그동안 이름을 좀 올리지 못했던 등치가 작은 선수들이 홈런을 친가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선수들은 상당히 좀 크게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라인업?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굉장히 좀 극과 극을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삼성페이 쪽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면서 그쪽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뭐 장 후반 되면서 하락 반전했던 모습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았는데 오늘장 라인업에는 SGA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로 좀 마감을 했고요. 또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테마가 유효합니다만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좀 이런 종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테마로는 유가 하락 테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유가 하락에도 그닥 뭐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CCTV 수혜주가 좀 있었는데요. CCTV 같은 경우는 ITX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승폭을 키워 상한가로 마감을 한 것으로 좀 제가 보고 왔는데 일단은 뭐 아이디스가 오히려 좀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는 섹터인데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장중에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도 제가 봤을 땐 단기적인 테마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프로그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좀 테마군을 형성을 하면서 단기적인 매매가 좀 많이 좀 돌아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라인업이 아니었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예, 저도 뭐 비슷한데요. 종목이 아까 시황하실 때 저도 듣고 있었는데 막 처음 들어본 종목도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종목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오늘 강했다 보여지고요. 뭐 SJ나 ITX 시큐리티 뭐 한국정보인증 계속 좀 이야기 됐었으니까 그렇고요. 뭐 흥하해운도 좀 들어갔고 보혜양조라든지 뭐 동원수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좀 안 들어와 있던 종목군들이 오늘 좀 이렇게 다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AI랑 또 아까 그 메르스 얘기 나오게 되면서 약간 움직였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종목군들은요. 그리고 항공은 뭐 금리 밀렸다고 해서 유가가 밀렸다고 해서 올랐는데 또 유가가 그럼 반등하면 또 다시 빠질 것이냐. 뭐 이 부분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일단 매매가 될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찾아서 좀 한 것 같고요. 역으로 또 현대중공업은 같이 또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실적 가이던스가 되게 빨리 좀 내려가더라고요. 7조 원대로 제가 7조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6조 한 5천억까지 지금 컨센서스가 나가 있더라고요. 거의 6천억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한 달 조금 되는 사이에 그냥 팍팍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경기에서 몸값도 상당히 좀 높고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거나 다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 마이너리그에 있었던 선수들 등판이 상당히 좀 활발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가운데서 또 어떤 선수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볼 선수는 보혜양조입니다. 좀 많이들 아시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겠습니다. 같은 뭐 비슷한 회사로는 뭐 모학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전남 지역에서 지역 소주 입세주로 좀 유명한 회사인데요. 일단은 뭐 매출 규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말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뉴스가 나온 부분은 과일 소주를 발매할 예정이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요 근래 음식료 쪽이 굉장히 좀 핫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밸류에이션을 좀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한 110억, 120억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이 정도 해준다고 봤을 때 시가총액이 현재 한 2천억 언더, 한 1,800억 수준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 15배 정도이기 때문에 음식료 섹터 쪽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비싸지만은 않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PBR 같은 경우도 한 1.6배 수준으로 좀 굉장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 좀 콜이 좀 왔었다 그래요. 뭐 우리 쪽에 좀 납품을 가능하겠느냐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지만 뭐 추가적인 성장성이 그런 데서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 근래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도 좀 좋아지면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해서 관심 선수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일 소주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앞서서 한 차례 뭐 순하리 열풍이라든지 네. 한두 달 전에 휩쓸고 지나가고 모학이 그쪽인가요? 그렇죠. 롯데, 네. 모학, 롯데, 네, 칠성 네. 그리고 또 그쪽 관련주들 뭐 창해 에탄올이나 관련해서 MH 에탄올, 한국 알코올 무더기로 좀 강했었는데 이미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거 아닌가요? 뭐 요즘에 1+1도 한다고 오히려 주가 모멘텀으로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의문도 늦은 감도 드는데요. 있고요. 뭐 모학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5가지 맛을 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좋은데 굉장히 좀 됐죠? 공격적으로 좀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과일 소주에 대한 모멘텀은 크게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카니발리즘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군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좀 굉장히 업황 트렌드가 빠르기 때문에 네. 금방 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소주가 알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5년 전에도 한 번 좀 바람이 불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금방 좀 없어지고 그렇게 좀 올해처럼 그렇게 좀 기억에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게 기술력이 또 요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 하나만 깔아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뭐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기업을 한 번 더 보면서 밸류에이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라는 좀 얘기가 도는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강하니까 이 얘기 저 얘기가 좀 갖다 붙었는데 사실은 이 과일 소주보다는 다른 쪽의 메리트 좀 더 눈여겨보자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허 위원님의 관심 선수는 누군가요? 네, 저는 오늘 삼성전자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왜 이랬죠? 일단 그 뭐 금요일하고는 완전 달라진 분위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후반에 뭐 신용등급 상향, 그러니까 국가 신용등급 상향 얘기 나왔던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도 돌아오고 해서 뭐 사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사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또 하루 만에 한 3% 밀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좀 뭐 적응은 안 됩니다.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요. 차트 좀 더 늘어뜨려 보면 이전 저점이 재작년 가을인가요? 거기서 이중바닥 크게 만들고 지금 올라왔던 분위기가 있어서 좀 안심하고 샀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았습니다만 뭐 실적 부분을 조금 의식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이던스가 벌써 9월도 안 지났는데 저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르겠어요. 판매량 자체가 이제 애플이 S6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6S 나오고 나서 네. 어떻게 좀 나아지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워낙에 뭐 저가폰도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그런 우려들이 아마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디램이라든지 반도체 쪽을 봐더라도 하이닉스 주가 빠지는 거 보면 또 뭐 아주 세게 나오겠어 하는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가이던스가 이렇게 따라서 월간 단위로 내려간다 그러면
글쎄 좀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래도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하고 연동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지가 좀 밀리면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디램 쪽 뭐 좀 이쪽 낸드 플래시 이쪽에서 좀 피크아웃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뭐 그닥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충분히 생긴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애플 S6 같은 경우, 애플 6S 같은 경우가 좀 발매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쪽은 좀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플페이가 좀 글로벌적으로 좀 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페이 쪽 때문에 지금 요새 좀 노트5가 굉장히 많이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국내에서요. 그러면은 뭐 삼성페이가 만약에 글로벌 이슈가 좀 된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갤럭시 쪽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이제는 조금 돌아서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겠고요. 그리고 요 근래 뭐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는 있지만 뭐 3분기 실적 만약에 발표한 이후에는 오히려 좀 한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 현대증권 레포트도 보니까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앞으로 주가에 뭐 뭔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가능성 제기되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지금도 자사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배당 줘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분위기는 그쪽으로 약간은 쏠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전략이 뭐 저희가 그분들 의중을 뭐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상속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쪼개서 합쳐서 갈 건지는 저희가 모르죠. 근데 각각에 따른 전략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체로 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민감한 소비재잖아요. 단말기 우리 쓰는 것도 거의 고가는 뭐 100만 원대인데 뭐 한 80에서 100만 원대인데 이게 이제 주기가 좀 느려질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좀 경기가 꺾인다고 하면 그리고 또 실적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 명 치고 나오면 이렇게 세게 이렇게 대항해서 나오는 쪽이 없다고 그러면 그쪽이 분위기가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좀 떨어뜨리고 나와서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이던스들이 이게 조금은 뭐 시장 분위기에 타면서 좀 시장을 대변하는 종목이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또 어닝 시즌 분위기를 또 이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은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마 손쉽게 보실 거예요. 이 불경기라는 단어를 신문지상에서 아마 많이들 보실 텐데 삼성전자 실적이 그 불경기의 대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봅니다. 이번에 다른 선수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선수는 동원수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불경기 때문에 좀 가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존에는 수산업을 좀 영위를 했었는데요.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한 이유는 일본의 호토모토 도시락이라는 도시락 업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일본에서는 뭐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좀 큰 회사입니다. 이제 한국에는 지금 한 3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짧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알려지면서 그러면 1인 가구들이 도시락을 많이 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호토모토가 커진 그런 그림을 그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년 동안 한 3개 정도 안테나샵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시장의 반응을 본 것 같고요. 연간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개 정도의 매장을 내서 한 총 2000개 정도까지 만들겠다라고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얼마나 이익단에서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익단에서 대충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정말 크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인벤처로 호토모토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한 50% 정도의 수익을 가져온다고 봤을 때 지금 기존 도시락 업체들이 지금 한 6%에서 7% 정도의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핫하게 움직이기에는 조금 빠를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이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저희 이 MVP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어요. 이 도시락 모멘텀에 여러 전문가들 또 객장 전문가 분들이 집중하고 있으니까 주가 흐름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라인업 가운데서 좀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국제 유가 관련된 선수 대한항공하고 흥하해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왔던 핀테크 관련된 선수 ITX 시큐리티, 여긴 CCTV죠. SGA하고 또 한국정보인증이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좀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한쪽씩 맡으셔서 코멘트만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먼저 어느 쪽 해주실까요? 저 정보인증 해볼까요? 한국정보인증. 핀테크 더 갈까요? 일단 아까 삼성 단말기하고도 약간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같이 하려면 구글처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개방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통일이 안 되지 않나요? 뭐라 그러죠? 오픈 소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삼성페이는 자기네 단말기에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단말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폐쇄적으로 해가지고는 사업이 이렇게 크게 뻗어나가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매장에서는 또 되고 어느 매장에서는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백화점 누구 유통업체에서는 자체적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삼성 거 안 써도 굳이 자기 거 써야, 그러니까 신세계를 예를 들면 신세계는 신세계페이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통일이 안 된 상황이라서 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페이가 되겠어 이 정도인데 네. 사실 이게 된다고 해서 예전에 결제 안 하던 걸 더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시장 규모는 그대로일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술 내면서 추가로 부과되는 기능들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이제 매출이 나오겠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너무 좀 과도하게 붙어 있는 건 같아요. 제가 봐서도. 실질적으로 그리고 삼성페이를 해서 실제로 수혜를 볼 만한 업체가 몇 개나 되겠냐라는 증권가의 충고도 한번 조언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핀테크 하고요. 또 이 국제유가 간략하게만 부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핀테크는 좀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아직 크지는 않은데 지금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실적이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컨센서스 상황으로는 PR이 100배입니다. 보통 웬만한 100배면 거의 다 왔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굳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만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삼성페이는 성공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잡겠지만 다만 그 부분이 시장이 얼마나 좀 크겠느냐라는 좀 의심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영을 거의 다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붙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약했죠? 네? 약했죠? 종목들이 생각보다? 국제유가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약했고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었는가 좀 싶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25불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더 반응을 하겠나 좀 싶을 정도로 추가적으로 저점을 좀 계속해서 깨고 내려갈 때마다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한테 분명히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영업이익이 좀 나와준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주가의 반응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유가 만약에 테마성으로 보실 때는 일단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수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 가운데서 MVP 뽑아봐야죠. 어떤 선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장 MVP는 보혜양조입니다. 네, 오늘 보혜양조가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오늘 5번 타자였고요. 11.97% 상승하면서 2,24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경기에서는 또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네, 내일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줘야 개인들이라든지 좀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좀 매수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모습을 나오니까 다 같이 매매 동참 안 하고 거래량까지 거의 한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좀 이벤트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석
또 남아 있고요. 국경절, 중국 국경절 남아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의 정상회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서로 공조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는가,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뉴스라든지 이벤트가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머징 증시에서 자금이 좀 그만 빠져나가는데 어느 정도 더 이제 좀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히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발해볼 만한 선수죠. 클린업 트리오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수 발표해 주세요. 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입니다. 1번은 삼양사고요. 2번은 HLB, 3번은 호텔신라입니다. 네, 먼저 삼양사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네, 삼양사 같은 경우는 삼양제넥스 자회사가 있는데요. 자회사에서 이제 합병으로 하면서 사업 시너지가 더 발휘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수직 계열화가 충분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PER 밸류가 한 11배 수준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싼 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식료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면서 요새 좀 시장 트렌드에도 맞는 그런 종목군인 것 같아서 뭐 차트의 모습도 이 정도면은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온 이후에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HLB 제약바이오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좋은 종목도 있었고 나쁜 종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미사이언스라든지 뭐 대장주의 흐름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HLB 같은 경우는 요 근래 기관 매수가 뚜렷하게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IR을 했습니다. 공개 IR을 했는데 IR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제약 바이오 시장이 온다면은 다시 한번 좀 제약 바이오 쪽에서 불기둥을 뽑아준다면은 제가 볼 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고 내용도 안정감이 좀 있는 HLB 쪽에서 상승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그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다시 한번 불기둥을 뽑아준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예상하시니까 선발해 주셨겠죠? 예, 맞습니다. 요새 자금의 성향을 보면요, 좀 고 PER주로 다시 자금이 좀 몰려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그랬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자금이 몰렸고요. 그 중에서도 좀 화장품이라든지 좀 고퍼주 쪽에 좀 자금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셋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크네요. 호텔신라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종목이고요. 뭐 시내 면세점 연내 오픈을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 내년 중순쯤 돼야지 오픈하지 않겠나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올 연내까지 좀 오픈을 하라라고 좀 오더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인들 오는데 좀 손님 받아라. 좀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주가에서 아무래도 좀 반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국경절을 앞두고 테마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온 후에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온 후에 조정 시에는 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주가가 아닌가 생각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선수들을 쭉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금 좀 뭔가 좀 예전에 강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관심이 서서히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에는 삼양사 그리고 HLB, 호텔신라가 선발이 됐습니다. 지금 호텔신라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황금 연휴 이야기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요커 21만 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한 번 더 불기둥을 뽑아낼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마감 앞두고 현재는 1.77% 상승 고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중 골든타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